출산율 1.0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각 가정마다 아이가 평균 1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키웁니다. 좋은 것만 골라주죠. 좋은 것을 독차지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황제, 작은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당신 아이의 앞날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금 빼앗을 수도 있어요. 남을 배려하고 남과 공감하는 진정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차질을 죽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8년간 부모교육, 자녀교육, 학생교육에 대한 강의를 약 1300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만 명을 만났는데요. 최근에도 한 강연장에서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강연이 끝나고 한 엄마가 안 가고 저를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자기 집에 아이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지금 소황제, 작은 황제로 키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 대부분 자녀가 한 명뿐인 지금의 이 시대에는 그 자녀들이 타인과의 공감 능력, 이것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 속에서 살려면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꼭 리더의 역할이 아니더라도 이 사회 공동체에서 한 명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과 함께 공감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 혼자 좋은 것만 독차지하고 살다 보면 이 힘이 길러지기 굉장히 힘든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를 매우 귀하게 키우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남을 배려하고 남과 공감하고 문제를 척척 해결해가는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수도 없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5가지를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실천은 아주 쉬운 겁니다. 가장 쉬운 거. 우리 가정을 작은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는 나도 있지만 엄마, 아빠, 이 3명의 공동체가 있는 거구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하면 5명의 공동체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엄마는 무엇을 원하는지, 아빠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신경 쓰게 하는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 이거 매우 소중한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특권의식, 무임승차, 이거를 바라지 않게 해주는 거죠. 제가 덴마크의 10명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나 교육하나, 그걸 위해서 삶을 위한 수업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강조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교실에서는 어떤 아이도 특권의식을, 무임승차를 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교실에서도 그게 필요하지만 가정에서도 꼭 필요하죠. 자, 만약에 말이죠, 이모집이 오늘 저녁에 놀러 온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모 식구랑 저녁에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너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도 쓸어보고 엄마가 식사 준비할 때 심부름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혹시 지금까지 이모 식구가 저녁에 놀러 오면 너는 공부하다가 저녁 7시에 함께 와서 맛있게 식사해라, 이렇게만 얘기했나요? 앞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너도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요, 질문을 바꿔보세요. 학교 파하고 집에 온 아이에게 만약 그동안 발표 잘했니? 오늘 시험 잘 봤니? 오늘 잘했어? 라고 물어봤다면 지금부터는 질문을 바꿔보세요. 물론 오늘 너 발표 잘했니? 이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이 질문을 함께 해보세요. 다른 아이들도 즐겁게 발표했니? 다른 아이들도 운동 재밌게 함께 잘했니? 자, 이 한마디의 질문, 엄마 아빠의 이 질문이 아이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나 말고 다른 아이들이 있지.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은연중에 아이가 품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리더의 자질. 이거를 서서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듣기 훈련. 듣기 훈련을 충실하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이는 발표를 잘하나? 이거에 집중해 있었죠. 저도 사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공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한번 가봤어요. 공개 수업 제일 기대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아이가 탁 손들고 발표하는 거, 이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요, 지금은 그 마음을 품었던 것에 대해서 살짝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얼마나 잘 경청하는지, 다른 학생들이 발표할 때 얼마나 나의 발표처럼 진지하게 이걸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포인트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부터 아이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이야기, 아빠의 이야기를 얼마나 제대로 잘 들어주고 있는가, 건성으로 듣는 것인지 진지한 마음으로 듣는 것인지, 이거를 한번 체크해
생각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문제를 없애주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맞닥뜨려가지고 그것을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면 좋겠습니다. 고기 먹을 때 있잖아요. 고기 가시 목에 걸리죠. 그런데 물론 아주 어렸을 때는 고기 가시 발라주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정도 됐다면 어때요? 이제 발라주지 말고 스스로 고기의 가시를 발라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70대 어르신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동안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분은 수십억 재산가이고요. 자녀들에게 매우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 쭉 자라나는 걸 제가 지켜봤는데요. 일부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어르신은 자녀들의 풍요를 제한하더라고요. 이 어르신은 자녀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쁨, 이거를 키우는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뉴스에 보면은 안타까운 뉴스가 많죠. 재벌가의 아이들이 마약을 한다고 해서 뉴스에 나올 때도 있죠. 엄청나게 돈도 많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텐데 왜 마약을 할까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쁨, 이것이 없다 보면은요, 그냥 주어지는 기쁨이 매우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고 고난을 이겨내보고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그 기쁨, 이거 매우 짜릿하죠. 근데 만약에 엄마가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늘 풍요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문제 해결해서 얻는 그 짜릿한 기쁨, 이거를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우리가 망치지 맙시다. 그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쁨, 이거를 스스로 체득하게 한번 해줍시다. 자, 오늘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도 그동안 소황제, 작은 황제로 자라나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 얘기를 이제 들으셨으니까 5가지 이거 잘 실천하면서 아이를 행복한 아이, 진정한 리더가 되게 하는 아이로 키워봅시다. 근데요, 이거 하나 명심하세요. 진정한 리더는 위대한 평민이기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뭔가 역할을 하는 위대한 평민. 제가 만든 꿈틀리 인생학교에서 한 엄마가 아이를 입학하면서 축하의 말을 건넸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위대한 평민이 되거라.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그 위대한 평민이 먼저 되면 위대한 리더도 가능하겠죠. 자, 오늘의 이야기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꾹 누르시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우리 꿈틀리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